네,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광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은 60%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40%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 현재 LG 같은 경우에는 11%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아난티가 20% 가까운 수익률 보고 계십니다. 또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4.8% 수익 기록하고 계시네요.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하니까 조금 포트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영역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일단 그런 어떤 관리 영역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8,7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5% 정도 더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이 변했죠. 상황이 변했고 8,700원에서 하지 않고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그 21선 정도에 지금 와 있죠. 21선 정도에 와 있고 제가 이제 이 21선에서 시장이 크게 변동이 없을 때 21선 정도에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8,700원을 건드리지 않고 8,710원 정도까지 왔다가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같으면 그때 미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이제 오늘 같으면 저는 이거 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이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고 하죠. 여기 이탈하면 손절. 저 여기 이탈하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면 손절 물량 나오면서 밑으로 한번 주면 그때 오히려 조금 사실 한 8,500원 정도를 이탈할 수도 있는데 그냥 또 거기까지 와서 또 안 사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약간 공격적으로 산다고 하면 8,550원 정도에 한 5% 정도 추가로 편입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요 지금 지난번에 갭으로 떴던 자리 여기거든요. 지난번에 갭으로 떴던 자리 요 거래량 주고 갭으로 떴던 요 봉의 시작점 8,550원 정도 되는데 요 8,550원 정도에서 좀 이탈하면 물론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5% 담고요. 그리고 나서 더 내려오면 조금 밑에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8,300원 권역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한동안 보지 않다가 다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아가고 있고 사실 옆으로 그냥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만약에 롤러코스터 한번 태워준다고 하면 좀 주의를 살펴보면서 좀 즐기면서 이거 살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동구바이오 지난번에 9,200원의 매수를 이제 5% 정도를 추가로 했는데 지금 이제 계좌를 관리할 동구바이오 지금 현재 전혀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는 없고 바이오 쪽의 어떤 부분에 근데 다만 지루하다.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 지금 시장이 지금 좀 흔들리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올 때 이게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은 이탈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된다. 먼저 그거를 뭐 끝까지 그냥 이거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하면 반드시 그거 이탈하면서 손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계좌 관리를 좀 하는 측면이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아난티라는 종목이 10% 정도를 매수했는데 지금 수익률 한 19% 정도 돼요. 그러면 동구바이오가 지금 한 6.5% 정도 되니까 10% 정도를 팔면 마이너스 한 13% 정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한 13%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난티의 5%와 동구바이오의 10%를 서로 그냥 치고받으면 그래도 수익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난티의 5%를 정리하고요. 아난티의 5%를 정리하고 동구바이오의 10%를 정리하면 15%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15%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걸로 세종공업이 내려오면 5%를 산다고 하면 좀 포트를 정리하면서 10%의 현금을 더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포트는 세종공업은 하락하면 좀 더 살려고 보고요. 아난티는 그냥 내일 그냥 보고서 그냥 시초가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난티가 정리한 그 수익금을 갖고 동구바이오 10%를 정리해서 그냥 서로 치고받아서 결과적으로 약간의 익절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동구바이오는 5%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혹시나 밑으로 순간 뭐 롤러코스터 한번 태워준다면 이거 태워주면 이거 분명히 손절 이거 물량 이거 투매 나와요. 투매 나오면 그거 밑에서 저가에 담겠다 그냥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그냥 먼저 손절해 놓고 투매 주시면 제가 그 밑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를 좀 하면서 보고요. 대원화성은 아무 문제 없다. 대원화성은 지금 문제 없고 마찬가지로 대원화성도
만약에 준다면 밑으로 한번 준다면 2,900원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 2,650원 여기도 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패닉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내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 부분의 어떤 모양 때문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변동성 좀 지켜보고 어디서 받아주는지 그러니까 뭐 2,800원 정도가 볼린저 밴드 하단이라서 여기서 받아줄 확률이 제일 많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2,800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 받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지켜보되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주식 비중이랑 현금 비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내려와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없다. 그냥 뭐 내려오면 현금 많으니까 그냥 종목들 받으면 되고 뭐 올라가도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올라가면서 뭐 서서히 팔면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 VXX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리면 VXX는 참 지난번에 지금 시장이에요. 한번 차트 한번 노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지금 선물의 흐름이에요. 미국의 선물의 흐름. 오늘 뭐 연준 위원 뭐 세인트루이스 그 연은 총재 또 발언이 있죠. 뭐 시장은 금요일 날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장은 시작 안 했다. 아직 뚜껑 열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VXX는 하방에 배팅하는 거죠. 하방에 배팅하는 거고 일단 그냥 들고 있으면 되고 지금 일단은 들고선 상황 보려고 해요. 일단 원자재 가격 내리고 있고 금 가격 반등 주고 있고 유가가 안 빠진다. 유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이런 거 이제 그 걱정하고 하는데 이 유가가 물가와 상관관계가 70% 정도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는 물가가 지금 일시적이다. 뭐 이런 뭐 기저효과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유가가 예전에 20달러였기 때문에 이번 연도랑 비교하면 이 물가가 기저효과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가가 가만히 있다면 이 기저효과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쭉 올라올 때 이것도 같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아니죠. 기저효과가 아니고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차후에 나아지고 집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약간 미국에서 좀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플레 이슈를 너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시할 부분은 아니에요. 무시할 부분은 아니고 그걸 연준이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그래갖고 3.4%의 목표도 변경을 하고 FOMC 하고 나서 근데 제가 그 FOMC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시장이 약간 속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연준은 2023년도에까지 금리를 높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지표를 확인하고 뭐 하겠다라고 했죠. 예상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인플레이션 기저효과다 뭐 얘기했고 일시적일 거다 얘기했고. 근데 말을 바꿨어요. 시장에서 여태까지 계속 우려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연준이 말은 그렇게 지금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 나중에 바꾸고 막 금리 막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볼커라든지 아니면 뭐 그린스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어요. 그리고 뭐 버냉키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버냉키 의장도 예전에 그 연준 회의를 하고 뭘 할 때 시장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테이퍼링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언론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거를 그때는 급작스럽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그때도 시장에 테이퍼링이라든지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줄인다 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지금처럼 그냥 지금 파월도 뭐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때 23년 때까지는 최소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좀 말을 바꾸고 있죠. 다만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긴 지킬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을 예전에 테이퍼링을 뭐 4개월 뒤에 6개월 때 10월 달 정도부터는 할 거다. 뭐 그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뒤로 미뤄져 갖고 12월 달에 했고 금리 인상도 한 6개월 정도 뒤로 미뤄져서 그 다음에 했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계획들을 발표할 때는 조금 땡겨서 얘기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좀 보면서 가능해질 때까지 미뤄 갖고 뒤에서 나중에 해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그런 방법을 쓰긴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3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급락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빅스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일단
빅스를 어느 정도 지금 깔고 가고요. 지금 빅스 같은 경우 제가 특성을 보여드린다고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실제적으로도 제가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빅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이것도 약간 고버스 이런 것처럼 변동성이 없으면 그냥 계속 녹아버리죠. 그리고 약간 손절을 치고 막 이러니까 변동성을 예상해서 사람들이 많이 샀다가 변동성이 안 나오면 그냥 손절 쳐버리면 그러면은 시장의 지표는 크게 오르지 않아도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죠. 이렇게 막 5%막 3%막 이렇게 나오고 5% 이렇게 나왔던 게 물가 지표 발표하고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뭐 올라가지 않았는데 빅스 다 손절 치는 바람에 변동성 안 나온다 이거 손절이다 이렇게 손절 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금요일 날에 이제 시장이 조금 한 1% 정도 이제 이게 S&P 500을 기초로 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의 옵션의 변동성, VIX 그러니까 빅스 지수를 가지고 하는 ETN, VXX이긴 하지만 어쨌든 S&P 500을 추종해요. S&P 500을 추종하는데 시장에서 1% 내렸는데 9% 올랐죠. 예, 그냥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그냥 S&P 지수가 그렇게 크게 내릴 거라고 예상을 못해 한 1%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시장에서 못했는데 이제 그 1% 정도 내리니까 이제 한 9% 정도 오르면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또 마이너스 한 2.57% 지금 현재 뭐 그 시장은 그 S&P 500 같은 경우 선물로 보면 0.35%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2.5% 정도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2배도 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이게 경험이 없으면 이게 멘탈이 이거를 갖고선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과 섞어서 그냥 어떤 그런 부분에 했지. 그리고 좀 경험이 있어야지 주식이 오를 때 이게 깨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빅스가 깨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시장이 내릴 땐 이게 올라도 또 종목이 깨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양쪽으로 적극적으로 배팅을 하면 이게 경험이 없으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조금 뭐 배운다 아니면 경험으로 그냥 보험이다 생각하고 그냥 뭐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시장의 해지로 조금 가끔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난번 시간에 마이너스 한 4%, 마이너스 6% 갔다가 마이너스 한 4% 정도 왔다가 지금은 수익이 플러스로 또 왔다가 지금 오늘 또 시장이 오르면 또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 변동폭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지를 걸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고 종목들은 그냥 일부 편입하고 시장은 뭐 올라도 내려도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계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는 이렇게 유망한 종목은 이슈 토크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포트폴리오로는 시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로 현금을 챙기면서 주식은 60%, 또 현금은 40% 비중으로 포트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대응 전략들 시청자분들도 같이 포트 관리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